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투에서 잘 들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에 무엇을 판단했죠? 기울기가 양수면, 도함수가 양수면 함수가 뭐 한다? 증가 또는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면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걸 판단했음.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어떤 모양새를 판단하는 걸 하나 더 공부해 봅시다. 방금 했던 거예요. 자, 식부터 써보면 보세요. f의 더블 프라임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누가 뭐 한다야? 그렇지, f 프라임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 호영아 반대로 이계도 함수가 음수다라는 것은 누가 뭐 한다야? 그렇지, f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f가 어떡하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결국 주인공은 f라는 원함수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던 기울기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반대로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건 요랬던 그래프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부를 겁니다. 슬쩍슬쩍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걸 배울 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걸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가끔 불러왔을 것이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이렇게 된 걸 위로 볼록하다라고 불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부릅니다. 자, 볼록하고 오목인데 이제 볼록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느낌이잖니? 근데 오목은 반대로 쏙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뿅 튀어나왔다니까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위로 뭐 하다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 오목하다. 위쪽 방향으로 쏙 들어가 있다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된 거겠지. 위로 오목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요 위쪽 입장에서 보면 내 방향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뭐 하다? 아래로 오목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오목 쪽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이 볼록하다로 말할 수 있는 걸 굳이 헷갈리게 오목하다는 용어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라고 볼록으로 다 퉁치지,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고요,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오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볼록 쪽 얘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f'이 증가한다는 것은 함수 f가 어디로 뭐 하다고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앞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 f'이 음수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f가 위로 볼록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됐냐?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초반에 개념 잡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 fx가 아볼이다, 위볼이다. 즉 f'이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지금까지 f'의 부호를 얘기한 적 있나요? 없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얘는 f는 뭐 하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인 거고요. 얘는 f가 감소하는데 어디로 볼록인 거야? 위로 볼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랑 이런 게 있을 때 얘네 둘 다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맞아. 근데 이거는 f가 뭐 하는 아래로 볼록이고 감소하는 아볼이고 얘는 증가하는 아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성은 증가 감소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곡선의 모양이 움푹 어떻게 패여 있느냐에 상관이 있는 거다. 됐음?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 음수 이렇게 있는데 마치 함수의 증감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뭔가 특이한 점이 생겼지? 극대.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좀 특이한 점이 생겼지? 극소처럼 뭐 위볼이다가 아볼, 아볼이다가 위볼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아볼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위볼로 바뀌지. 그러한 지점 여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수투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바로 무슨 점? 변곡점.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을 변곡점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논리는 수투, 증감에서 펼쳤던 거랑 똑같아.
이 그림은 어디로 볼록이야 얘는? 아볼. 아볼이라는 건 F의 더블 프라임이 뭐예요? 양수. 그치? 기울기가 증가. 자, 그러다가 여기는 말로 계속 써두자. 아볼. 자, 빡빡빡이. 여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고? 위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말은 기울기가 점점점 뭐 해요?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건 이계도 함수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음수란 뜻이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상황에서 매끄럽게 변하는 상황에서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면 당연히 여기는 뭘까요? F의 더블 프라임 A가 0인 곳이겠지. 이해되냐? 반대로 그래프 중에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보통. 얘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건데? 위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지점. 정호야, 위볼이라는 건 이계도 함수가 무슨 수였다가? 음수였다가. 민준아, 아볼은 뭐로 바뀌는 거야? 양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때는 기울기가 뭐일 것이다? 아니, 미안해요. F 더블 프라임이 뭐일 것이다? 0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되시니?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할게. 극값 언제 생겨요? 기울기가 0일 때 생기니?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지? 부호가 바뀐다. 누구의 부호? F'의 부호. 그러면 마찬가지. 변곡점은 어디 생기니?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 아니 이계도 함수가 0인 곳이요 라고 대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의 무엇이 중요한 거야? 부호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봐봐.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기울기가 0인데 극값이 아닌 곳이 어떤 게 있었지?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함수 하나만 대봐. x세제곱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봐봐요. y는 x의 4제곱 같은 걸 보세요. 그럼 얘는 y의 프라임은 4x의 3승이고 y의 더블 프라임이 얼마야? 12의 x의 제곱이거든. 그 말은 이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x의 4제곱은 2차 함수랑 비슷하게 밋밋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 0에서의 이계도 함수가 얼마인 건 팩트야. 0인 건 팩트지. 하지만 이거 변곡점 같니? 아니지. 계속 어디로 볼록이야? 계속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니 극값 판정이랑 똑같아. 기울기가 0인 곳이 우선인 게 아니라 부호 변화가 정이야. 근데 당연히 부호가 바뀌려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순간은 뭐가 될 것이고 0이 될 것이고, 물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마찬가지로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변곡점의 정의 또한 이계도 함수에 뭐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고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뿔에서 마나 마에서 뿔로 바뀌려면 그 순간은 뭐인 거고 0인 거겠지. 그러니까 극값이랑 똑같아. 네가 어떤 함수의 이 지점이 극값인지 보고 싶으면 일단 뭐 해? 일단 기울기를 살펴봐. 기울기가 0이 아니면 일단 제외하는 거고 기울기가 0이면 일단 후 보지. 왜냐면 거기서 부호 바뀌다가 없으면 그냥 극값이 아닌 변곡점이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계도 함수가 0인 점을 찾아보고 근데 그 이계도 함수 좌우에서 뿔마가 바뀌는 이런 곳인지 아니면 계속 똑같은 플러스라서 이런 건지를 네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습니다. 이해되냐? 그러면 이런 얘기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계도 함수는 누구의 도함수였지? 도함수의 F'의 도함수였지. 그러면 이 지점은 F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이거 F'의 입장에서 말해봐. F'이 뭐 하던 동네에서 증가하던 동네에서 F'이 뭐 하는 동네로 바뀌어? 감소.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는 뭐야? 극대. 그러니까 우리 미리 수투에서 3차 함수를 주구장창 했었더니까 아는 거지만 요 변곡점에서의 기울기 요게 F'이란 친구의 자 여기서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대가 되는 거지. 왜냐면 양에서 음으로 바뀐 지점이니까. 반대로 이런 지점은 F'이란 친구가 걔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 F'의 무슨 소라는 거야? 극소라는 거겠지. 맞니? 충분히 우리 수투 3차 함수에서 변곡점 갖고 얘기할 때 기울기가 그나마 제일 큰 곳이야 작은 곳이야 얘기했었으니까 그거랑 엮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질문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없을 때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인가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도 맞죠? 뭔 말이냐면 원래 수투 맨 처음을 기억해봐. 최근에 수투에서 했었으니까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가 f'x가 양수였나요? 아니지. 엄밀한 정의는 뭐였음? 그냥 함수값으로 얘기했었을걸? 봐봐. 함수 f가 증가한다의 정의. 이게 증가한다의 정의예요. 즉 연속성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큰 거 대입했더니 커졌다. 이게 바로 정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함수가 극대이다의 정의에도 미분 쪽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제일 크면 극대였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또는 동네에서 제일 크니까 뭐야? 극대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는 오목과 볼록 그리고 변곡점의 정의도 기울기 아니 미분 쪽이랑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이 원래 정의는 그냥 볼록성이 변하는 곳. 이게 바로 변곡점의 정의야. 원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본다고 치자. 당연히 미분 불가인데 미분 불가보다 나는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볼록? 얘 아볼이지. 얘는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반드시 이 점은 무슨 점이 맞아요? 얘는 변곡점이 맞아요. 근데 이계도 함수가 여기서 존재할까? f 더블 프라임 a 존재할까? 안 해요. 왜? f 프라임 a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한번 더 어떻게 미분하겠냐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극대 극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뉘앙스야. 엄밀한 이야기에서는 미분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변곡점인 건 맞아. 근데 수투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우리 3, 4차 함수 다룰 거니까 하고 미분이 가는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양에서 그 다음에 그 순간 0 되는 곳이 극값이야 라고 한 것처럼 이게 개념은 맞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수학 그냥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 잠깐만큼은 그냥 여기 했던 것처럼 f의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곳 그리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점 그게 변곡점을 판정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엄밀한 얘기와 그냥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엄밀한 개념과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처럼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변곡접선 이렇게 부를 거고요. 미적분에서는 이 변곡접선이 굉장히 그래프 관찰에 있어서 중요한 경계점이 될 거니까 얘를 좀 신경 써라. 3차 함수, 4차 함수를 공부할 때 변곡접선은 딱히 그냥 삼중근 갖는 자 정도로 끝났지만 요게 그래프 개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친구니까 나중에 볼 때 알아두세요. 라고 이제 써놨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뭐를 적어놨냐면 아래로 볼록하다의 정의를 제대로 적어놨어요. 잘 들어요. 여기 흐름 원래 수2 교과서에는 증가한다의 정의를 제대로 알려주고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증가한다의 정의 알려주고 이것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돼요. 이런 흐름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미적분 교과서에는 아래로 볼록하다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안 알려줘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너네가 보기에 그냥 에이 씨발 미적분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라고 교과서 순서가 짜여 있어서 나도 처음부터 아래로 볼록하다의 정의가 뭔지를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거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니?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는 아래로 볼록을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다의 정의는 원래 연속성 또는 미분 가능성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거는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너네가 해본 적이 있거든. 잘 봐봐. 리마인드 고1입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엇의 함수값이냐면 평균의 함수값. 두 x값을 평균 친 다음에 그것을 대입한 함수값이고 얘는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값들을 더하고 반띵한 거니까 함수값들의 평균이다 라고 말을 하지. 이때 만약에 왼쪽이 크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가운데 요 정도의 x좌표가 2분의 x1, x2고요. 걔를 대입한 평균의 함수값이 바로 여기에 맺힐 거고 그 다음 fx1이라는 y값, fx2라는 y값들의 반띵이 바로 직선의 중앙일 거 아니야? 얘가 바로 함수값의 평균 이렇게 잡힐 거라서 고1 때 다 했던 거임. 예를 들어 최고차의 개수를 안 알려준 상태에서 기억, 가족건 이것이다 뭐 이렇게 주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구나 라고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교과서에서 언급 안 했지만 볼록성에 대한 정의예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그 사이에 있는 곡선을 비교해 봤을 때 곡선이 위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함수의 곡선을 비교해 봤을 때 함수의 곡선이 아래쪽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게 원래 엄밀한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엄밀한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정확히 안다기보단 고1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 만약에 가족권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어디로 볼록이란 뜻이구나. 위로 볼록이란 뜻이구나. 만약에 반대로 함수값의 평균이 더 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란 뜻이구나. 라고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선지 같은 데 많이 나온다고. 함수 fx 줘놓고 기억 이거니? 하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 표현이 고1 때랑 연장선상으로 볼록성에 대한 언급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돼. 읽기 자료로 밑에는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박박이 내 말 잘 들었니? 19번 문제 읽어보면 랄랄라 해놓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b 빼기 a의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거든.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이거는 무슨 볼록이구나 라는 표현이라는 걸 네가 읽어내야 될까? 천천히 머리로 생각해봐요.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 절반의 함수값 쪽이 더 낮아야 돼. 점과 점의 평균이 더 높아. 그렇지. 점과 점의 평균 여기보다 곡선에 대입한 게 더 낮아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아볼이라는 뜻이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쫄려하는 윤희가 한번 미분을 해주면서 잠을 깨워봅시다. fx라는 함수가 ln 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f의 프라임 ex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f의 더블 프라임에 일단 분모 제곱은 써드리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거 분의 오케이 4x의 제곱. 자, 그러면 어차피 분자 쪽만 보면 될 테니까 분자만 봅시다. 이 친구는 2-의 2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정우띠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이게 더함수가 무슨 수지?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자. 그러면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겠죠. 맞냐? 근데 이제 구간에 이거는 봐봐. 보통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때 열린 구간 1,3에서 감소한다 이 말 맞아? 맞고 닫힌 구간 1,3에서 감소한다 맞아? 이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까지만 디테일한 표현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등호 붙였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정답은 2겠지 뭐.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함수 이 녀석은 x = a에서 극소이고 변곡점의 좌표가 b, c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럼 미분도 해봐야 되고 이게 도함수도 구해봐야 돼요. x 곱하기 ln x의 제곱입니다. 자, 호영이 한번 미분해주세요.
아니요. 땡. 뭐지? lnx의 완전 제곱 이거 합성함수 아니야. lnx를 완전 제곱했다. 그럼 뭔가의 완전 제곱 미분하는 거 원래 했던 대로 일단 대가리 내려오고 차수 빼기 1. 그 다음에 속미분 아니야 이 새끼야. 아 절반을 지나가니까 다들 진짜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 자 f의 프라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극소 인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보자. 얘가 일단 lnx로 묶어본다면 ln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0 될 때를 찾아야 일단 기울기가 아니 극소 극대의 후보들 찾는 거 아니야. 자, 얘 0 되는 x 누구랑 누구냐? 1이랑 2의 마이너스의 2승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딱 얘 정도만 돼도 1보다 살짝 작다를 여기다가 넣어봐. 귀찮을 수 있잖아. 물론 이 정도는 그래도 할만한데 귀찮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계도 함수까지 가는 거라고. 어차피 이 문제 이계도 함수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얘네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한번 연습해볼게. 자, 한 번 더 미분할게. f의 더블 프라임은 자 얘를 미분할 땐 이렇게 고배 미분 쪽보다는 그 한 단계 위에 그냥 요거 미분하는 게 편할걸? 그치? 자, 윤희가 한번 미분해보세요. 오케이, 2lnx에다가 속미분 x분의 1 플러스 오케이, x분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뭐 x분의 2 정도 묶어둘까? x분의 2 괄호 lnx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 보이는 변곡점은 딱 하나 바로 있네. 변곡점은 x가 얼마면 됨? 2의 마이너스 1승이면 되고 그 다음에 좌표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c까지 구해버릴게. 얘를 원함수에다 대입하자.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럼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변곡점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미뤄뒀던 극값 판정을 해볼게요. 후보가 얘네 둘이란 말이야. 그치? 걔에 대해서 이걸 따져보자고. 봐봐. f의 더블 프라임의 1을 한번 따져볼게. 요 극값 판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방금 구한 요 더블 프라임이란 식에다가 x 이퀄 1 대입해봐. 뭐 되니? 2 나오지. 2라는 값이 중요한 것보다는 얘가 무슨 수라는 게 중요하니?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도함수가 양수였다는 건 어디로 볼록이었다는 뜻이니?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기울기가 0을 찍었다는 건 어떤 점이니? 극소.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봐봐. 1. 아까 할 수는 있었어. 야, 1보다 살짝 작은 거 대입해봐. ln 0.9 무슨 수? 음수. 근데 음수에다가 2 더하면 양수지. 그럼 곱하기 양이면 음이었겠지. 아, 그럼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겠지. 그러면 극소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도함수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2의 마이너스 2승은 극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A라는 것은 1이었다. 그 다음에 BC는 2 마이너스 1승, 2 마이너스 1승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얘기 있습니다. 질문. 여기 아까 1에서 극 뭐라고? 소지. 그럼 여기는 뭐게? 왜? 쟤도 극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야. 왜냐면 극대랑 극대가 이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봐. 위로블록 한번 찍었어. 근데 극소 안 찍고 다시 위로블록을 찍으려고 올라가는 순간 바로 극소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대와 극대가 연달아 나올 일은 없고 극소와 극소가 연달아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얘네 둘이 물론 변곡점인 가능성은 있지만 얘네 둘 다 극값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얘가 극소면 얘 뭐고? 극대고 얘가 극대였으면 극소이긴 합니다. 오케이? 물론 변곡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확실히 극값이라는 게 알게 된 후에는 극대면 극소, 그 다음에 극대, 대소, 대소가 계속 번갈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21번 있나? 21번 가볼게요.
함수 이 녀석은 x 이퀄 a에서 극소값 fa를 갖는다. fx의 두 변곡점과 a, f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좋아요. 자, 봅시다. fx는 ln 2x의 제곱 플러스의 1. 자, 잠깐 스탑. 어차피 좀 이따가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를 따로 배우지만 미리미리 하면 좋죠. 항상 함수는 뭔가 보기 전에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찾아놔야 돼. 야, 어떤 특징 있니? 우함수라는 특징이 있죠. 우함수라는 특징을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 봐, 이것도 함수의 중요한 성질인데 요 안에 있는 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그러면 우함수는 어떤 함수에 합성되어도 그 전체를 뭐로 만든다? 우함수로 만들어요. 왜냐? 당연한 얘기거든? 보슈. 야, 우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f의 a 더하기 x랑 뭐가 똑같다야? f의 a 마이너스 x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뭐 이건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지. 멋지게 쓴 게 fx랑 뭐가 똑같다가 우함수죠? 아, 우함수라기보다 선대칭이지. 2a-x가 똑같은 게 x 이퀄 a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g의 fx라는 함수를 보세요. 얘가 과연 선대칭 함수인지가 궁금해. 민준아, 선대칭 함수인지를 확인하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해보고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2a-x를 집어넣어서 같은지 확인해보면 되거든. 너무 금방 증명이 돼. 자, 이걸 한번 계산해보자. 근데 그냥 한 줄만에 얘가 뭐랑 똑같으니까 fx랑 똑같으니까 하는 순간 gf라는 함수도 x랑 2a 빼기 x 집어넣는 게 똑같네. 얘가 증명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대칭 함수는 합성하면서 무조건 선대칭이 되고요. 주기 함수도 같은 논리로 합성하면 무조건 주기 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점대칭 함수는 대입한다고 점대칭 함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 선대칭과 주기성에 대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보자고. 미분해야지. 문제로 돌아가야죠. f의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석 씨. 자, 얘가 x 이퀄 a에서 극소값 fa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디가 극소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겠다. 오케이. 얘는 바로 보이니까 합시다. x 이퀄 언제가 극소야? 0이 극소겠죠. 그러면 미리 구해놓자. 따라서 극소점은 뭐냐면 0, 얼마냐? 0이네. 0,0. 대슈. 그 다음 이제 변곡점 찾아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지. 귀찮구만. 더블 프라임은. 자, 지난이 더블 프라임. 분해. 4 괄호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16. x? x제곱. 자, 따라서 분모는 그냥 대충 이거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어차피 잘 안 써요. 분자로만 보시면 4로 묶는 게 낫나? 8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의 4. 따라서 x값은 뭐랑 뭐가 나올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오늘 함수의 그래프까지 다 공부할 거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우함수야. 0,0이 극소래.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이란 점이 변곡점이래. 그럼 그때 함수값이 얼만데 정도는 해줘.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 대입해봐. ln 2. 그래서 루트 2분의 1, ln2가 변곡점이야. 그치? 그러면 봐. 우리는 이제 충분히 직관적으로 아볼, 위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여기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매끄럽게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곡선이 바뀌어야 돼. 어디로 볼록이었다가 어디로 바뀌겠어요, 당연히. 아볼이었다가 위볼로 바뀌겠지. 맞아? 그래서 물론 아까 복잡하면 모르니까 다 해봐야 돼 라고 했지만 많이 경험이 쌓이면 여기라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뭐 라는 거는 알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건 경험치를 쌓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엄마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삼각형은 바로 이거야겠죠.
가로의 길이는 루트 2분의 2에다가 높이가 ln2. 근데 삼각형이니까 반띵까지 해주면 루트 2분의 ln2겠지. 자,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버려도 되겠지? 22번. 오늘 다들 너무 피곤하네. 어떡하지? 뭐 좀 마시면 나아지나? 마실래? 뭐 먹을래? 어떡할래? 먹어봤자 점심시간이 가깝긴 하고. 어떻게 하면 잠을 깨울 수가 있을까? 오케이. hx를 이렇게 하지. 뭐라고? 오케이, 자 봅시다. hx가 f합성 gx라고 하자. 2,2가 gx의 변곡점이고 이렇게 나와있다. 자, 2,2가 gx의 변곡점. 우리 극대극소일 때도 마찬가지로 2,2가 극소예요 라고 하면 정보가 2개 나왔던 것처럼 2,2가 gx의 변곡점이다 라는 말을 보고 g에 대한 정보 2개가 나와야 되겠지? 뭐냐? 당연히 g2가 얼마였고? 2. 근데 이제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은 0이다? g 더블 프라임의 2는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f 더블 프라임 분의 h의 더블 프라임. f의 더블 프라임 2 분의 h의 더블 프라임은 4다. 자, 그랬을 때 또 정보를 줬네. f 프라임의 2는 4래요. 그때 h 프라임의 2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h 프라임 2. 오케이. 자, 일단 보자. 뭔가 h 더블 프라임까지 있으니까 다 써봐야지. 합성함수의 미분법 h 프라임은 뭡니까? f 프라임 합성 gx 곱하기 g 프라임의 x. 그럼 미리미리 좀 해둘게. h 프라임의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써봐야지. 자, f 프라임의 g2인데 g2가 얼마죠? g2가 2네. 곱하기 g 프라임의 2를 구하라. 아직 g 프라임 2 좀 모르는 것 같음. 근데 f 프라임 2는 문제에서 뭐래? 4.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4배의 g 프라임 2를 구하고 싶다. 뭐 이걸 구하라는 거구나. 아니,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뭐 구한 거야? h 프라임 2가 이거다. 아, 그치.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또 마저 가야죠. h 더블 프라임 2가 4라는 거. 이거 구하러 가야지. 자, 이게 좀 귀찮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될 거다. 자, 미분해봐. 우석이. 뭐라고요? 그럼 이거 그냥 뭐라고 써도 될까? 제곱 플러스 g의 더블 프라임 x. 맞냐?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 합성함수의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따져야 되면 이거를 다 부호를 관찰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귀찮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다 2를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h의 더블 프라임 2는 내가 하나씩 대입해볼게. 채울 수 있는 거 바로 채울게요. 자, 먼저 f 더블 프라임에다가 g2. g2가 뭐였지? 2 곱하기 g 프라임 2가 뭐지? 아직 모르네. g 프라임 2의 제곱 플러스 f 프라임의 g2. g2가 뭐지? 2 곱하기 g의 더블 프라임 2가 뭐지? 0. 사라지네요. 그러면 깔끔하게 지우개끔 정보는 당연히 줬지. h의 더블 프라임 2는 결국 여기 한 가지만 남았는데 분모에 f 더블 프라임 2를 깔았더니 4래. 누가 4라는 거야? g 프라임 2의 제곱이 4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g 프라임 2는 2야. 왜 마이너스 2가 아니야? 문제에서 g는 증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 다 판단하시고. 그럼 마무리는 당연히 4, 2, 8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f가 3 sin의 kx 플러스 4x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있다. 질문, 변곡점 언제 생겨 정호?
안 된다고. 그럼 안 된다고. 극값이 언제 생겨? 기울기가 0이요 라고 대답하는 건 똑같다고. 그렇죠. F 더블 프라임의 부호 변화. 자, 그게 몇 번이래? 그렇지. 한 번뿐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이계도 함수로까지 가야겠습니다. 덥니 춥니? 틀어둘까? 춥다고? 더워요? 오케이. 자, F 프라임 갑시다. 호영이 F 프라임. 오케이. 그래서 3k 코사인 kx 플러스 12x의 제곱. 그 다음 F의 더블 프라임 x를 보겠습니다. F의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3k의 제곱 튀어나오고 3 사인 kx. 그 다음에 24x다. 이렇게 나오지. 맞나? 자, 그러면 얘의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어야 된다라는 뜻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냐? 3k제곱과 3k제곱 사인 kx와 24x라는 친구의 대소 변화가 한 번이다. 그게 저 친구의 부호 변화랑 같은 이야기지? 맞니? 이게 실제 수능 기출문제인데 한 줄짜리인데 꽤 어려웠던 문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대소 변화가 한 번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볼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왜 그래프로 하냐? 그래프로 해놓은 거 보면 알아. 자, 요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그냥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양수로 가정해야 되냐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근데 그건 k가 양수라서 그렇지. k가 음수면 뒤집힐 거거든. 왜냐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거라서. 그래서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보세요. 24x라는 1차 함수가 물론 3 날려서 이렇게 보자. 그냥 8로 봅시다. 요 k제곱 사인 kx랑 8x로 볼게요. 만약에 8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부호 변화가 몇 번인 거야? 물론 그 다음부터 안 만난다고 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3번 있다 이거야. 그럼 얘보다 더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많이 생겨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굉장히 가파른 건 되지. 왜? 여기서밖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나니까. 이런 게 오케이고 이런 게 나도 오케이다 이거야. 그럼 그 경계가 되는 건 바로 뭐겠냐? 그치, 여기가 바로 접선이 될 때. 이게 딱 한 번 만난다 이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이 누구였냐? 3은 다 약분했던 거니까 y는 k제곱 사인 kx라는 친구의 x 이퀄 0에서의 기울기를 따져보자. 머릿속으로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면 돼요. 얼마니? k세제곱이죠. 손미분 k 나오고 코사인 kx, 코사인 0은 1. 맞아. 근데 그것이 뭐보다 가파르면 돼? 아니, 뭐보다 어때야 될까? 8보다 작아야 되겠지. 바꿔 말하면 8이 더 가팔라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치? 접선보다 더 가팔라야 오케이. 더 가팔라야 오케이. 따라서 최대값은 2다입니다. 수투랑 하는 짓은 비슷한데 좀 풀이가 길어진 게 느껴지지. 왜냐면 이계도 함수까지 가야 되고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니까 또 결국은 얘를 또 미분해가지고 기울기를 찾는다까지 갔다 되는 거다. 띵소리 누구임? 핸드폰 내놔. 방금 들렸잖아. 너희도 들었지? 아니야? 띵 들었지? 내놔 이 새끼야 빨리. 누구야? 여기 없다고? 범인이 여기 없어? 밖에서 들렸을 리는 없고. 누구야? 치사하게 이렇게 띵소리 나놓고도 이실직을 안 한다고? 민준이 너냐? 뭐지? 새끼 치사한 놈. 자, 24 보겠습니다. 좌표 편면에서 곡선 y는 코사인 n승 x의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하자. 이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거든.
왜냐면 삼각함수잖니? 근데 뭔가 하니까 답에 자연상수 2가 나와요. 되게 재밌는 문제거든? 한번 봐볼게. 자, 일단 변곡점의 y좌표, 일단 변곡점이 언제 생기니부터 따지러 가야 돼. 0초가 2분의 파이 미만이야. 한번 미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종쿤, y 프라임. 아니야, 천천히 해, 천천히. 이거 실수하기 쉬우니까 일단 하던 대로. 일단 뭔가의 거듭제곱이니까 n 곱하기 코사인 n-1승 x 쓰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는 습관 들이세요. 마이너스의 사인 x. 괄호만 치면 되니까. 이래야 안 헷갈려. 복잡한 거 할 때.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y의 더블 프라임. 일단 그럼 마이너스의 n은 묶어내놓고 괄호를 칠게. 이해되지? 그러면 코사인의 n-1승과 사인 x만 하면 된다. 야, 정호. 그치.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나오고 원래 사인이 있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할 거면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다시 한번 그냥 코사인 n승 x를 약간 빠꾸 하네요. 오케이? 얘가 0 될 때 찾고 싶으니까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내놓고 심플하게 보자. 먼저 뭘 묶어낼 수 있냐? 코사인에 n-의 2승 정도 묶어낼 수 있나? n-2승 x. 오케이? 그럼 뭐가 남았냐면 마이너스 n-1이니까 1 빼기 n이라고 쓸까? 1 빼기 n의 사인 제곱 x 남았고요. 플러스 코사인 n개였는데 n-2개 뺏어갔으니까 뭐 남음? 코사인 제곱 남았지. 맞아? 자, 그러면 다음에서 한 번 더 변형. 마이너스 n 똑같고요. 코사인 n-의 2승 x 똑같은데 일단 여기서 잘 봐. 수원 뭐 보여? 1 마이너스 n 사인 제곱 x 보이지. 자, 그러면 얘가 일단 0 되는 곳이 후보야. 근데 지금 정의역은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 무시하시고. 그럼 뒤에 있는 여기가 0 되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뭐 될 때야? 사인 제곱 x가 n분의 1 될 때가 부호가 바뀌겠죠. 맞냐?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면 사인 값도 이렇게 증가만 하는 거고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만 가질 거니까 그냥 플러스로 풀어도 되겠지. 결국 사인 x가 루트 n분의 1인 x일 때야.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변곡점의 x좌표다 이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그때 뭘 찾아야 되면 y좌표를 찾으러 가야 돼. 요럴 때 y좌표가 뭔데? 이러한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굳이 1로 가기 전 한 단계 전을 봐봐. 사인 제곱 x가 n분의 1이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x가 얼마지? 코사인 제곱이 1-n분의 1이라는 셈이지 지금 여기서는. 맞냐? 호영이 맞아? 그렇다면 코사인 n승 x는 방금 나와 있었던 1-n분의 1이라는 걸 몇 승 하면 될까? 코사인 제곱을 n승으로 바꿔보세요. 2분의 n승 하면 되죠. 맞냐? 사인 제곱이 n분의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n분의 1일 거고 근데 코사인 n승 x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변곡점의 y좌표고 근데 그걸 an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an이라고 쓴 거고 그게 이거잖아.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할 겁니다. 자, 자연상수 2의 정의 빡빡아 뭐였지? 한글로, 말로. 한번 네가 아는 걸로 아무거나 해봐. 예? 그러니까 앞에 지나온 것들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이거 한다고 앞에 3단원 까먹고 그러면 안 돼.
뭔데? 자연상수 E의 정의. 나 도대체 저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빨리 개념 네가 펴서 빨리 대답해서 빨리 찾아. 아니면 책 1권을 보든가 빨리 해. 자연상수 E의 정의. 이렇게 까먹었을 때 계속 봐야 돼. 안 그러면 어차피 겨울방학 때 다시 처음 미적분하는 수준이랑 똑같아지면 지금 여름방학 때 쓴 돈과 시간이 아깝잖아. 그때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다시 자연상수 E의 정의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말하면 1 더하기 0의 무슨 수 승꼴이고 무한대 승꼴이고 얘랑 얘가 완벽한 뭐여야 된다. 역수관계여야 된다. 그럼 그거에 맞추자고. 지금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n분의 1인 느낌이야. 그럼 대골박이 완벽한 역수라서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n이 있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있어야 원래랑 똑같아. 그러면 이 부분이 자연상수 2가 돼주는 거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이겠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난 문제까지도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좀 짧지만 그는 또 한번 쉽게, 이게 짤막하게 쉽게요.